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개념 2단원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1단원에서는 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클래스의 작성 방법, 그리고 클래스하고 어떻게 이제 메인 메서드하고 분리를 할 건가. 맞죠? 예. 그런 거 하고 이제 뭐 클래스가 어떻게 자료 구조로서 발전을 해 왔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설계도를 잘 하나 만들어 두면 우리가 뭘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재사용을 많이 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 설계도를 하나 다 작성을 잘 해두시면 뭡니까? 우리가 메인 메서드 측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인스턴스만 생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아울러 예제를 같이 해봄으로써 느껴봤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장인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변수와 메서드가 나오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 오버로딩, 이것도 제가 지나가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거는 설명을 드린 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변수와 메서드인데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테이틱과 인스턴스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틱하고 인스턴스를 잘 아셔야 나중에 후반부에 객체지향 개념 후반부에 이제 뭐 내부 클래스, 중첩 클래스, 뭐 중첩 인터페이스 뭐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해를 빠르게 좀 그래도 좀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스테이틱이 뭔지, 그리고 인스턴스가 뭔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등등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익숙해져야. 그래 후반부로 갈수록 별로 덜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미 우리가 변수는 선언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종류가 나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메서드 영역 안에 있으면 걔는 무조건 지역 변수입니다. 그죠? 네. 맞죠? 그런데 클래스 영역 안에 있으면 이제 클래스 변수, 그러니까 뭐 전역 변수는 아닐지언정 뭐 하여튼간에 이제 클래스, 일단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클래스 선언할 때 우리가 멤버 변수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걔는 이제 클래스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즉 우리가 범위를 스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스콥을 따라서 이제 즉 블락의 기호, 이러한 블락의 기호에 따라서 이 변수가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자, 한번 보죠. 자, 클래스 하나 선언했네요. 그럼 여기 앞에 접근 제어자 디폴트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알고 계시지는 않더라도 이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int iv가 있고 int cv가 있는데, cv 앞에는 뭐가 붙었습니까? 스태틱이 붙었어요. 그죠? 그리고 메서드 안에 뭐예요? iv에서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눌 때, 자, 크게 나누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영역이 지금 하나, 둘, 즉 클래스 영역 하나, 클래스 영역 안에 메서드 영역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메서드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자 따라합니다. 로컬 변수, 지역 변수. 그리고 여기에는
스태틱을 절대 못 붙입니다. 메서드 영역 안에 있는 이곳에는 스태틱을 절대 못 붙입니다. 절대.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디스가 활성화되는 시점을 제가 그냥 논리적인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죠? 예. 디스가 활성화가 되려 그러면 뭐 붕어빵이 만들어져야 뭐 팥을 먹든 앙금을 먹든 할 수가 있듯이 디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는 곧 뉴로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걸 의미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메모리 구조를 그릴 때도 항상 그랬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예.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자바를 배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알면 되니까. 자,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스택과 힙은 참 많이 봤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무슨 영역이라고 했던가요? 제가 클래스 영역 그리고 스테이틱 영역 혹은 메서드 영역이라고 제가 똑같은 말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메모리 구조 설명할 때. 그죠? 예. 그렇다는 것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거는 저 위에 상단에 있는 영역을 시연에서는 데이터 영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데이터 영역은 시연어 거니까 일단 제껴두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일단 스태틱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스태틱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태틱이 붙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 다 올라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매스 랜덤이나 뭐 integer.parseInt나 이런 걸 사용했었죠. 예. 맞죠? 클래스 명점. 근데 그러한 메서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다 메서드 선언부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스태틱이 붙어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언지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LV죠. LV, 로컬 베리어블의 약자죠. 그래서 지역 변수입니다. 그죠? 예. 로컬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놈은요,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고요. 공식입니다. 알겠죠? 아무리 클래스 안에 있더라도 얘는 영역 자체가 메서드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수적으로 0으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기본값에 맞게끔,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건 공식이고요. 근데 여기에는 절대 제가 여기 보시면 지역 변수, 메서드 영역이고, 메서드 호출되어 변수 선언문 수행 시 스태틱 못 붙임, 절대 못 붙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스태틱을 왜 못 붙입니까?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왜 못 붙입니까? 문서가 왜 못 붙이겠노? 자, 문석이도 모른다고 하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제가 문석이를 빗대어 여러분들 다 판단한다는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웃길 수도 있지만, 근데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물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예. 이렇게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삼성카면 삼성카, 삼성폰이면 삼성폰처럼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메인 메서드에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죠? 사용하려고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런데 variables인가요? 예. 해서 v 해서 new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죠? 네. new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것도 호출할 수 있고 이것도 호출할 수 있고 이것도 호출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요, 이 메서드를 한번 봅시다. 이 메서드는 내가 붕어빵을 만들어야 이 메서드를 먹을 수 있죠.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걸 호출하기도 전에 호출하려면 인스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였다. 그러면 이 스태틱을 붙였다라는 것은 메모리 상단에 올라가는 놈이죠. 예. 네. 그럼 접근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클래스 명점 LV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막 이해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러죠? 맞죠? 여기 스태틱이 붙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메모리 상단 영역에 이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이래. 스태틱 영역에 요 놈이 올라가 있어야 정상이죠. 네. 그러면 나는 variables.lv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이놈아가 선언되어 있는 영역이 인스턴스 메서드 영역이에요. 즉 얘가 호출이 되려 그러면 붕어빵이 짠 하고 만들어져야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스태틱을 붙였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은 내용이죠. 맞습니까? 그와 반대로 좀 이해가 지금 안 되겠죠. 좀 더 예제를 같이 보면서 한번 쳐봅시다. 그와 반대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지금 두 군데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했고 혹은 로컬 변수라고 해서 반드시 영어로 초기화를 해야 되고 스태틱을 못 붙인다고 했습니다. 왜? 얘가 인스턴스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로컬 변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변수, 멤버 변수라고 칭을 하는데 이 멤버 변수들의 지금 영역이 클래스 영역이죠. 이 IV와 CV는 그죠? 네. 근데 한 놈은 스태틱이 붙었나요? 근데 안 붙었다면 이 말을 사용하려 그러면 IV를 내가 사용하려 그러면 붕어빵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되죠. 이놈을 사용하려 그러면 붕어빵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도 됩니까? 안 만들어도 되죠. 물론 붕어빵을 만들어서 v.cv 이렇게 접근하면 접근은 됩니다. 접근은 되나 오류가 아니라 워닝이 뜹니다. 올바르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 워닝창이 떠요. 야, 이거 스태틱인데 왜 인스턴스로 접근하니? 이런 오류가 떠요. 워닝이 떠요. 워닝. 프로그램 실행은 시켜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근데 오류가 떠요. 그래서 이 스태틱은요, 왜 메모리 상단에 올라가냐 하면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즉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52개짜리의 카드. 그죠? 예. 카드에서 52장은 전부 다 각 한 장들이 다 유니크하죠. 예. 만약에 같다면 그거는 타짜에서 손모가지 잘려야 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따지고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예? 아, 문익이 같습니까? 아, 숫자가 같습니까? 저는 52장에 공통된 걸 말하는 겁니다. 뭐 나왔는데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그죠? 가로, 세로가 같죠? 숫자가 같고 문익이 같으면 악이 나옵니다. 손모가지 걸래? 맞죠? 그죠? 네. 그러면 그러한 카드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태틱으로 선언되어야 될 것이 바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될 것이며, 컬러가 전부 다 흰색이라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네. 흰색이라면 흰색으로 그런 거는 스태틱으로 잡아두면 되겠네요. 그죠? 네. 누구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스태틱으로 무언가가 클래스에 선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보셨을 때 그런 게 있다면 절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에 선배들이나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해서 스태틱을 붙여놓은 거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근데 신입사원이 띡 들어가서 멋대로 그걸 바꿨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에 영향을 안 끼칠래야 끼칠 수가 없겠죠. 건드리지 마세요. 알겠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내용은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종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자, 따라합니다.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변수. 반드시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가 힙에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맞죠? 그리고 또 밑에 있네요. void method. 이거를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인스턴스 메서드. 스태틱에 안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스태틱이 붙은 것들은, 자, 따라합니다. 스태틱 변수, 스태틱 변수, 클래스 변수, 클래스 변수, 공유 변수, 공유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하여 여기 한번 더 살펴볼 거는요, 이 스태틱은요, 메서드 앞에도 붙을 수가 있고, 변수 앞에서도 붙을 수가 있고, 클래스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유자재로 붙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을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이 스태틱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난해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해갑니까? 예. 맞죠? 예? 예. 됐습니까? 네. 예.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선언 위치에 따라서 변수의 종류가 나뉜다라고 방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여기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인스턴스 변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스태틱이 붙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인스턴스, 즉 붕어빵을 만들어야 얘는 접근이 가능한 애예요.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인스턴스를 생성했다가 참조 변수가 다른 곳을 참조하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죠? 이거 잘못 적었네요. 가비지 컬렉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클래스 변수, 다른 말로 뭐라고 했던가요? 제가 스태틱 변수, 또 공유 변수, 또 정적 변수라고도 합니다. 스태틱이나 정적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같은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하는 변수에서 공유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이 필요 없죠? 맞죠? 그래서 접근 방법이 따라합니다. 클래스 명점 클래스 변수명,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은, 자, 스태틱은 스태틱만 접근 가능하다.
접근 가능하다. 이러한 공식이 섭니다. 여러분들이 왜 메인은 스테이틱이죠? 예. 메인 메서드는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스테이틱이 붙어 있죠. 예. 맞습니까? 예. 그렇다는 것은 스테이틱 안에 this 사용 가능합니까? this 사용 가능합니까? 스테이틱 안에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this하고 관련된 거는 instance죠.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헷갈리거든요, 이게. 이해갑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클래스 변수는요,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가 로딩이 될 때 생성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종료될 때 소멸이 됩니다. 거의 전역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다 쓰기 위해서 이제 전역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다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다가 public이라고 붙여두시면 완전 전역 변수 개념을 지닙니다. 어떤 패키지든지 다 접근할 수가 있죠. 우리가 public이 그러라고 배웠잖아요, 접근 제어자. 예. 그런데 앞에 디폴트 public 안 붙이고 디폴트 그냥 이렇게 하면 디폴트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패키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은 하지만 그 패키지 해당 패키지 내에서는 전역 변수의 개념을 지니는 거죠. 또한 맞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 지역 변수 요놈이요. 여러분들 정보 처리 기사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요놈이. 이거는 자바에 관련된 내용이죠. 요 두 개는요. 예. 근데 요 놈은요, C 언어, 모든 언어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중 지역 변수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면 올바른 것은,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역 변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얘는 반드시 초기화가 원칙인데 초기화를 하지 않았다면 얘는 에러가 뜹니다. 바로 예외가 발생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얘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많이 써왔습니다. 조건문이나 반복문 안에서 블록 내에서 선언된 변수를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하며, 이 지역 변수는 반드시 스택에 생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택에 생성된 그 지역 변수는 이 메서드나 혹은 뭐죠? 조건문이나 반복문이 블록을 빠져나갈 때 이 지역 변수도 함께 소멸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변수의 스코프였죠. 맞습니까? 예. 예. 지역 변수는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내용은 외우시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스태틱과 인스턴스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이 몇 번의 반복을 거치더라도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강의하는 거 정말 몇 번 들으십시오. 알겠죠, 이것도?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나오네요.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예를 들었던 카드입니다. 카드는 52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가로하고 세로는 전부 다 공통적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 변수의 개념을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속성으로 가로, 세로, 그리고 숫자가 있고, 문익이 있고, 뭐 디테일하게 보자면 백그라운드 컬러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있지만,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외하고 이제 보면 얘는 기능은 없죠. 맞죠? 이 한 장에 대한 기능은 없어요. 다만 한 벌이라고 하죠. 카드는 덱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맞습니까? 예. 영어 강사님, 덱이 한 벌 맞죠? 예, 덱이라는 건데요. 이 덱은
험벌은 기능이 있죠. 잘하는 사람들. 셔플하는 기능이 있죠. 그죠? 셔플하고 삭타. 제가 옛날에 포카 많이 쳤습니다. 예. 포카가 잘 쳤습니다. 저 참고로. 뭐 운이 좀 따라준 거죠. 여튼 간에 이 52장의 카드에서 각각 전부 다 얘네들은 다 유니크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거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속성이 이렇게 있다면, 자, kind, 넘버는 넘버는 숫자가 될 것이며 kind는 문익이 될 것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 width와 height는 이렇게 폭과 높이가 되면서 스태틱으로 잡아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앞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내가 width에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메인에서. 예? 카드.width 이래 접근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kind에 접근하려 그러면 new 해야 되죠. new 카드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리고 그 참조 변수가 c라면 c.kind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c.width도 됩니다. 되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워닝창 뜹니다. 알겠죠? 네. 예. 실행을 시켜주기는 시켜줍니다. 근데 좀 더럽게 실행시켜주는 느낌이죠. 화장실 가서 뭐 처리 안 하고 나온 그러한 느낌으로 실행시켜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요, 이제 콜스택 영역을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조금 이따가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실행되는 순서인데요. 선생님도 옛날에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바 파일을 저는 노트패드에다가 작성을 해서, 초기에 작성을 해서 이렇게 뭐죠? 한글 프롬프트, 한글 MS-DOS 시절에 이렇게 저도 실행을 시킨 세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클립스에서 이런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일일이 이거 다 워크폴더 찾아가가지고 워크스페이스 찾아가서 다 컴파일 이렇게 쳐야 되고 실행까지 이렇게 시켰어야 됐었어요. 뭐 여튼 됐고요.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처음에 딱 이제 프로그램이 딱 스타트를 우리 요 자바 카드 테스트 한 개 바로 우리가 F11번을 누른 거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서 엔터 키를 누르면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메인 메서드가 올라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했다면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어때요? 이렇게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예. 그리고 지금 클래스 영역, 메서드 영역 상단을 한번 보세요.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나요? 스태틱 애들이 올라가 있네요. 그죠? 예. 맞죠? 그 다음에 한번 보니까 이제 또 두 번째 거 만들고 이까지 실행이 됐을 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죠? 역시 두 개를 만들었고 얘는 각각 값들이 인스턴스 변수에는 값들이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예.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참조 변수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은 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C1.width, C1.height 이렇게 접근하죠. 예. 그래도 결과값은 나와주죠. 맞습니까? 예. 불안하다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보죠. 역시 C1.width height를
card.width height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참조 변수로 접근해서 값을 바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예. 딱 신입사원이 실수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다면 오 되네 이러다 보면 이제 누가 부르죠. 살포시 부릅니다. 니 건드렸니? 네. 왜 건드렸니?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유 없는 아무 이유도 모르게 갈굼을 당하겠죠. 뭐 여튼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요 바뀝니다.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기는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히긴 찍힙니다. 찍혔죠, 그죠? 예, 찍혔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적어 놨어요. 그죠? 클래스 변수 변경식, 즉 스태틱 변수 변경시에는 반드시 클래스 명점 스태틱 변수명으로 접근하여 변경하여 야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예. 맞나요? 예.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요까지 일단 뭐죠? 객체지향 개념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강의를 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